때는 조선시대, 지리산 자락 아래 구름도 쉬어간다는 아름다운 마을, 구름마을이 있었습니다. 산과 들이 푸르게 어우러지고 맑은 시냇물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이곳은 풍요롭고 평화롭기 그지없었지요.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 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치러야겠구먼. 지난해 고생도 많았는데 올해는 풍년이 들 조짐이 보이니 말이야. 마을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잔치를 준비했고 부녀자들은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으며 젊은이들은 잔치마당을 꾸몄습니다. 마침내 잔칫날,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그 위로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마을의 부인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 최고 부자인 목 대감의 젊은 아내, 아린도 있었습니다. 26의 아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빼어난 미모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녀의 남편 목 대감은 나이가 20살이나 많았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아내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부인, 오늘은 마을 어른들께 예를 갖춰 인사드리고 오시오. 이 향유는 내가 중국 상인에게 특별히 구해온 것이니 몸에 바르면 부인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날 것이오. 남편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아리는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귀한 향유를 바른 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어머, 저기 목 대감대가씨가 오는구먼. 정말 선녀가 따로 없네 그려? 목 영감이 복도 많지? 저리 고운 부인을 얻었으니 어디서 저런 향긋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저 부인에게서 나는 향이었구먼. 아리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덕망이 높은 박진사에게 공손히 술잔을 올리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작은 정성이오나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부디 만수무강하시어 오래도록 마을을 이끌어 주십시오. 박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아들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향을 음미하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허허, 이 부인에게서는 목대감 댁 부인에게서 진한 가지향, 향나무의 일종, 이 나는구려. 순간 잔치 자리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가지라는 말이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빗대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성씨인 목과 합쳐져 마치 목 대감의 그것이라는 뜻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아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어쩔 줄을 몰랐지만 어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이내 마음을 다잡은 아린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답이 없음도 예의가 아닐 터. 사실은 제가 집을 나설 때 난군께서 그것을 잠시 쥐어보고 가라 하시기에 아녀자로서 거절하기 어려워 그리하였더니 그 냄새가 아직 남은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부인들은 모두 경악하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중 평소 젊은 여인들의 행실을 못마땅해 하던 허 마님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가라. 어찌 어른들 앞에서 이리 외설스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이냐. 여인의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당장 이 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 맞아요, 맞아. 아무리 절따지만 어찌 저런 상스러운 말을. 쯧쯧. 얼굴만 곱지 마음씨는 천박하기 짝이 없구먼. 억울함과 부끄러움에 아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린을 모시고 온 중년의 몸종 옥난이 다급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대로 돌아가시면 억울한 오해를 풀 길이 없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으니 저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옥난은 젊은 시절 기생으로 살다 목 대감 댁에 들어온 여인으로 세상 물정에 밝고 지혜로웠습니다. 옥난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인들이 모여있는 잔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부인마님들, 이 늙은 몸이 잠시 무례를 범하오나 한 말씀만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부인들은 하인이 끼어든다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옥난의 침착한 태도에 인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오래전 기생으로 있을 적에 손금 보는 일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사옵니다. 특히나 여인의 손금에 관한 비법을 알고 있지요. 옥란이 과거 기생이었다는 말에 부인들의 눈빛이 달라지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손바닥에는 그 여인이 상대한 남자의 수가 고스란히 새겨지는 법 정절을 지킨 여인은 생명선이 맑고 깨끗하지만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거나 몸을 섞은 여인은 생명선에서 작은 가지가 뻗어 나온답니다. 한 명이면 한 개, 두 명이면 두 개, 정확히 드러나지요. 옥란의 말이 끝나자 잔치 자리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인들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치마폭 속으로 감추었지요. 겉으로는 정숙한 척했지만 남편 외에 은밀한 정인을 둔 부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마님의 손금을 보니 생명선의 가지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여 남편 외 어떤 사내도 가까이 한 적 없음이 분명합니다. 원하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마님들의 손금을 차례로 살펴보고 그 정절을 입증해 드릴 수 있사옵니다만 그 말에 부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특히 아린을 몰아세웠던 허 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손을 더욱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을 듯하오. 우리가 잠시 오해했던 것 같구려. 맞소, 맞아.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일이 커졌구려. 어서 목 대감댁마님을 다시 모셔오시오. 우리가 너무 성급했소. 부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둘러 아린을 다시 불러들이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온 아린을 부인들은 이전보다 더욱 친절하게 대하며 사과했습니다. 이보게, 아까는 우리가 오해를 했네. 부디 용서해 주시게.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것이니 어찌 용서를 구하신단 말씀이십니까? 허, 이 늙은이의 실수였어. 부인 몸에서 나는 향이 귀한 가지향나무 향이 난다고 한 것인데 괜한 오해를 만들었구려. 모든 오해가 풀리자 잔치는 다시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린이 옥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옥란, 정말로 손금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요? 호호, 마님.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죄지은 자들의 마음속 불안을 건드려 본 것뿐이지요. 사람이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아린은 옥란의 지혜에 감탄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손금을 보면 여인의 정절을 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부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슬그머니 손을 감추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도 하는 법이랍니다. 때는 조선시대 지리산 자락 아래 구름도 쉬어간다는 아름다운 마을 구름마을이 있었습니다. 산과들이 푸르게 어우러지고 맑은 시냇물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이곳은 풍요롭고 평화롭기 그지없었지요.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 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치러야겠구먼. 지난해 고생도 많았는데 올해는 풍년이 들 조짐이 보이니 말이야. 마을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잔치를 준비했고 부녀자들은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으며 젊은이들은 잔치 마당을 꾸몄습니다. 마침내 잔칫날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그 위로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마을의 부인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 최고 부자인 목 대감의 젊은 아내 아린도 있었습니다. 26의 아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빼어난 미모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녀의 남편 목 대감은 나이가 20살이나 많았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아내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부인, 오늘은 마을 어른들께 예를 갖춰 인사드리고 오시오. 이 향유는 내가 중국 상인에게 특별히 구해온 것이니 몸에 바르면 부인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날 것이오. 남편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아린은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귀한 향유를 바른 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어머, 저기 목 대감대가 씨가 오는구먼. 정말 선녀가 따로 없네 그려? 목 영감이 복도 많지? 저리 고운 부인을 얻었으니 어디서 저런 향긋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저 부인에게서 나는 향이었구먼. 아리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덕망이 높은 박진사에게 공손히 술잔을 올리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작은 정성이오나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부디 만수무강하시어 오래도록 마을을 이끌어 주십시오. 박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아들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향을 음미하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허허, 이 부인에게서는 목대감 댁 부인에게서 진한 가지향, 향나무의 일종, 이 나는구려. 순간 잔치 자리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가지라는 말이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빗대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성씨인 목과 합쳐져 마치 목 대감의 그것이라는 뜻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아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어쩔 줄을 몰랐지만 어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이내 마음을 다잡은 아린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답이 없음도 예의가 아닐 터. 사실은 제가 집을 나설 때 난군께서 그것을 잠시 쥐어보고 가라 하시기에 아녀자로서 거절하기 어려워 그리하였더니 그 냄새가 아직 남은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부인들은 모두 경악하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중 평소 젊은 여인들의 행실을 못마땅히 하던 허 마님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가라. 어찌 어른들 앞에서 이리 외설스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이냐. 여인의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당장 이 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 맞아요, 맞아. 아무리 절따지만 어찌 저런 상스러운 말을. 쯧쯧. 얼굴만 곱지 마음씨는 천박하기 짝이 없구먼. 억울함과 부끄러움에 아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린을 모시고 온 중년의 몸종 옥란이 다급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대로 돌아가시면 억울한 오해를 풀 길이 없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으니 저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옥란은 젊은 시절 기생으로 살다 목 대감 댁에 들어온 여인으로 세상 물정에 밝고 지혜로웠습니다. 옥란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인들이 모여있는 잔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부인마님들, 이 늙은 몸이 잠시 무례를 범하오나 한 말씀만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부인들은 하인이 끼어든다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옥란의 침착한 태도에 인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오래전 기생으로 있을 적에 손금 보는 일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사옵니다. 특히나 여인의 손금에 관한 비법을 알고 있지요. 옥란이 과거 기생이었다는 말에 부인들의 눈빛이 달라지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손바닥에는 그 여인이 상대한 남자의 수가 고스란히 새겨지는 법 정절을 지킨 여인은 생명선이 맑고 깨끗하지만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거나 몸을 섞은 여인은 생명선에서 작은 가지가 뻗어 나온답니다. 한 명이면 한 개, 두 명이면 두 개, 정확히 드러나지요. 옥란의 말이 끝나자 잔치 자리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인들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치마폭 속으로 감추었지요. 겉으로는 정숙한 척했지만 남편 외에 은밀한 정인을 둔 부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마님의 손금을 보니 생명선의 가지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여 남편 외 어떤 산에도 가까이 한 적 없음이 분명합니다. 원하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마님들의 손금을 차례로 살펴보고 그 정절을 입증해 드릴 수 있사옵니다만. 그 말에 부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특히 아린을 몰아세웠던 허 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손을 더욱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을 듯하오. 우리가 잠시 오해했던 것 같구려. 맞소, 맞아.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일이 커졌구려. 어서 목 대감 댁마님을 다시 모셔오시오.
우리가 너무 성급했소. 부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둘러 아린을 다시 불러들이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온 아린을 부인들은 이전보다 더욱 친절하게 대하며 사과했습니다. 이보게, 아까는 우리가 오해를 했네. 부디 용서해 주시게.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것이니 어찌 용서를 구하신단 말씀이십니까? 허, 이 늙은이의 실수였어. 부인 몸에서 나는 향이 귀한 가지향나무 향이 난다고 한 것인데 괜한 오해를 만들었구려. 모든 오해가 풀리자 잔치는 다시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린이 옥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옥란, 정말로 손금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요? 호호, 마님.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죄지은 자들의 마음속 불안을 건드려 본 것뿐이지요. 사람이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아린은 옥란의 지혜에 감탄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손금을 보면 여인의 정절을 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부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슬그머니 손을 감추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도 하는 법이랍니다. 때는 조선시대 지리산 자락 아래 구름도 쉬어간다는 아름다운 마을, 구름마을이 있었습니다. 산과 들이 푸르게 어우러지고 맑은 시냇물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이곳은 풍요롭고 평화롭기 그지없었지요.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 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치러야겠구먼. 지난해 고생도 많았는데 올해는 풍년이 들 조짐이 보이니 말이야. 마을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잔치를 준비했고 부녀자들은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으며 젊은이들은 잔치 마당을 꾸몄습니다. 마침내 잔칫날,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그 위로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마을의 부인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 최고 부자인 목 대감의 젊은 아내, 아린도 있었습니다. 26의 아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빼어난 미모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녀의 남편 목 대감은 나이가 20살이나 많았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아내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부인, 오늘은 마을 어른들께 예를 갖춰 인사드리고 오시오. 이 향유는 내가 중국 상인에게 특별히 구해온 것이니 몸에 바르면 부인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날 것이오. 남편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아린은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귀한 향유를 바른 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어머, 저기 목 대감대가씨가 오는구먼. 정말 선녀가 따로 없네 그려? 목 영감이 복도 많지? 저리 고운 부인을 얻었으니 어디서 저런 향긋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저 부인에게서 나는 향이었구먼. 아린은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덕망이 높은 박진사에게 공손히 술잔을 올리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작은 정성이오나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부디 만수무강하시어 오래도록 마을을 이끌어 주십시오. 박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아들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향을 음미하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허허, 이 부인에게서는 목대감 댁 부인에게서 진한 가지향, 향나무의 일종, 이 나는구려. 순간 잔치 자리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가지라는 말이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빗대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성씨인 목과 합쳐져 마치 목 대감의 그것이라는 뜻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아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어쩔 줄을 몰랐지만 어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이내 마음을 다잡은 아린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답이 없음도 예의가 아닐 터. 사실은 제가 집을 나설 때 난군께서 그것을 잠시 쥐어보고 가라 하시기에 아녀자로서 거절하기 어려워 그리하였더니
그 냄새가 아직 남은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부인들은 모두 경악하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중 평소 젊은 여인들의 행실을 못마땅히 하던 허 마님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가라. 어찌 어른들 앞에서 이리 외설스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이냐? 여인의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당장 이 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 맞아요, 맞아. 아무리 절따지만 어찌 저런 상스러운 말을. 쯧쯧. 얼굴만 곱지 마음씨는 천박하기 짝이 없구먼. 억울함과 부끄러움에 아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린을 모시고 온 중년의 몸종 옥난이 다급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대로 돌아가시면 억울한 오해를 풀 길이 없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으니 저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옥난은 젊은 시절 기생으로 살다 목 대감댁에 들어온 여인으로 세상 물정에 밝고 지혜로웠습니다. 옥난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인들이 모여있는 잔치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부인마님들, 이 늙은 몸이 잠시 무례를 범하오나 한 말씀만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부인들은 하인이 끼어든다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옥난의 침착한 태도에 인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오래전 기생으로 있을 적에 손금 보는 일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사옵니다. 특히나 여인의 손금에 관한 비법을 알고 있지요. 옥난이 과거 기생이었다는 말에 부인들의 눈빛이 달라지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손바닥에는 그 여인이 상대한 남자의 수가 고스란히 새겨지는 법 정절을 지킨 여인은 생명선이 맑고 깨끗하지만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거나 몸을 섞은 여인은 생명선에서 작은 가지가 뻗어 나온답니다. 한 명이면 한 개, 두 명이면 두 개, 정확히 드러나지요. 옥난의 말이 끝나자 잔치 자리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인들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치마폭 속으로 감추었지요. 겉으로는 정숙한 척했지만 남편 외에 은밀한 정인을 둔 부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마님의 손금을 보니 생명선의 가지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여 남편 외 어떤 산에도 가까이 한 적 없음이 분명합니다. 원하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마님들의 손금을 차례로 살펴보고 그 정절을 입증해 드릴 수 있사옵니다만. 그 말에 부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특히 아린을 몰아세웠던 허 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손을 더욱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을 듯하오. 우리가 잠시 오해했던 것 같구려. 맞소, 맞아.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일이 커졌구려. 어서 목 대감댁마님을 다시 모셔오시오. 우리가 너무 성급했소. 부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둘러 아린을 다시 불러들이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잔치자리로 돌아온 아린을 부인들은 이전보다 더욱 친절하게 대하며 사과했습니다. 이보게, 아까는 우리가 오해를 했네. 부디 용서해 주시게.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것이니 어찌 용서를 구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이 늙은이의 실수였어. 부인 몸에서 나는 향이 귀한 가지향나무 향이 난다고 한 것인데 괜한 오해를 만들었구려. 모든 오해가 풀리자 잔치는 다시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린이 옥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옥난, 정말로 손금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요? 호호, 마님.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죄지은 자들의 마음속 불안을 건드려 본 것뿐이지요. 사람이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아린은 옥난의 지혜에 감탄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손금을 보면 여인의 정절을 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부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슬그머니 손을 감추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도 하는 법이랍니다. 때는 조선시대 지리산 자락 아래 구름도 쉬어간다는 아름다운 마을, 구름마을이 있었습니다.
산과들이 푸르게 어우러지고 맑은 시냇물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이곳은 풍요롭고 평화롭기 그지없었지요.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 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치러야겠구먼. 지난해 고생도 많았는데 올해는 풍년이 들 조짐이 보이니 말이야. 마을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잔치를 준비했고 부녀자들은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으며 젊은이들은 잔치 마당을 꾸몄습니다. 마침내 잔칫날,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그 위로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마을의 부인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 최고 부자인 목 대감의 젊은 아내 아린도 있었습니다. 26의 아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빼어난 미모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녀의 남편 목 대감은 나이가 20살이나 많았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아내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부인, 오늘은 마을 어른들께 예를 갖춰 인사드리고 오시오. 이 향유는 내가 중국 상인에게 특별히 구해온 것이니 몸에 바르면 부인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날 것이오. 남편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아리는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귀한 향유를 바른 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어머, 저기 목 대감대가씨가 오는구먼. 정말 선녀가 따로 없네 그려? 목 영감이 복도 많지? 저리 고운 부인을 얻었으니 어디서 저런 향긋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저 부인에게서 나는 향이었구먼. 아리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덕망이 높은 박진사에게 공손히 술잔을 올리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작은 정성이오나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부디 만수무강하시어 오래도록 마을을 이끌어 주십시오. 박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아들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향을 음미하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허허, 이 부인에게서는 목대감 댁 부인에게서 진한 가지향, 향나무의 일종, 이 나는구려. 순간 잔치 자리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가지라는 말이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빗대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성씨인 목과 합쳐져 마치 목 대감의 그것이라는 뜻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아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어쩔 줄을 몰랐지만 어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이내 마음을 다잡은 아린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답이 없음도 예의가 아닐 터. 사실은 제가 집을 나설 때 난군께서 그것을 잠시 쥐어보고 가라 하시기에 아녀자로서 거절하기 어려워 그리하였더니 그 냄새가 아직 남은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부인들은 모두 경악하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중 평소 젊은 여인들의 행실을 못마땅히 하던 허 마님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가라. 어찌 어른들 앞에서 이리 외설스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이냐. 여인의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당장 이 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 맞아요, 맞아. 아무리 절따지만 어찌 저런 상스러운 말을. 쯧쯧. 얼굴만 곱지 마음씨는 천박하기 짝이 없구먼. 억울함과 부끄러움에 아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린을 모시고 온 중년의 몸종 옥난이 다급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대로 돌아가시면 억울한 오해를 풀 길이 없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으니 저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옥난은 젊은 시절 기생으로 살다 목 대감 댁에 들어온 여인으로 세상 물정에 밝고 지혜로웠습니다. 옥난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인들이 모여있는 잔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부인마님들, 이 늙은 몸이 잠시 무례를 범하오나 한 말씀만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부인들은 하인이 끼어든다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옥난의 침착한 태도에 인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오래전 기생으로 있을 적에 손금 보는 일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사옵니다.
특히나 여인의 손금에 관한 비법을 알고 있지요. 옥난이 과거 기생이었다는 말에 부인들의 눈빛이 달라지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손바닥에는 그 여인이 상대한 남자의 수가 고스란히 새겨지는 법 정절을 지킨 여인은 생명선이 맑고 깨끗하지만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거나 몸을 섞은 여인은 생명선에서 작은 가지가 뻗어 나온답니다. 한 명이면 한 개, 두 명이면 두 개, 정확히 드러나지요. 옥난의 말이 끝나자 잔치 자리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인들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치마폭 속으로 감추었지요. 겉으로는 정숙한 척했지만 남편 외에 은밀한 정인을 둔 부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마님의 손금을 보니 생명선의 가지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여 남편 외 어떤 산에도 가까이 한 적 없음이 분명합니다. 원하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마님들의 손금을 차례로 살펴보고 그 정절을 입증해 드릴 수 있사옵니다만 그 말에 부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특히 아린을 몰아세웠던 허 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손을 더욱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을 듯하오. 우리가 잠시 오해했던 것 같구려. 맞소, 맞아.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일이 커졌구려. 어서 목 대감댁마님을 다시 모셔오시오. 우리가 너무 성급했소. 부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둘러 아린을 다시 불러들이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온 아린을 부인들은 이전보다 더욱 친절하게 대하며 사과했습니다. 이보게, 아까는 우리가 오해를 했네. 부디 용서해 주시게.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것이니 어찌 용서를 구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이 늙은이의 실수였어. 부인 몸에서 나는 향이 귀한 가지향나무 향이 난다고 한 것인데 괜한 오해를 만들었구려. 모든 오해가 풀리자 잔치는 다시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린이 옥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옥난, 정말로 손금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요? 호호, 마님.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죄지은 자들의 마음속 불안을 건드려 본 것뿐이지요. 사람이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아린은 옥난의 지혜에 감탄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손금을 보면 여인의 정절을 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부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슬그머니 손을 감추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도 하는 법이랍니다. 때는 조선시대 지리산 자락 아래 구름도 쉬어간다는 아름다운 마을 구름마을이 있었습니다. 산과들이 푸르게 어우러지고 맑은 시냇물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이곳은 풍요롭고 평화롭기 그지없었지요.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 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치러야겠구먼. 지난해 고생도 많았는데 올해는 풍년이 들 조짐이 보이니 말이야. 마을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잔치를 준비했고 부녀자들은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으며 젊은이들은 잔치 마당을 꾸몄습니다. 마침내 잔칫날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그 위로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마을의 부인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 최고 부자인 목 대감의 젊은 아내 아린도 있었습니다. 26의 아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빼어난 미모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녀의 남편 목 대감은 나이가 20살이나 많았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아내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부인, 오늘은 마을 어른들께 예를 갖춰 인사드리고 오시오. 이 향유는 내가 중국 상인에게 특별히 구해온 것이니 몸에 바르면 부인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날 것이오. 남편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아린은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귀한 향유를 바른 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어머, 저기 목 대감댁 아씨가 오는구먼.
정말 선녀가 따로 없네 그려? 목 영감이 복도 많지? 저리 고운 부인을 얻었으니 어디서 저런 향긋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저 부인에게서 나는 향이었구먼. 아리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덕망이 높은 박진사에게 공손히 술잔을 올리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작은 정성이오나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부디 만수무강하시어 오래도록 마을을 이끌어 주십시오. 박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아들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향을 음미하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허허, 이 부인에게서는 목대감 댁 부인에게서 진한 가지향, 향나무의 일종, 이 나는구려. 순간 잔치 자리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가지라는 말이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빗대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성씨인 목과 합쳐져 마치 목 대감의 그것이라는 뜻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아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어쩔 줄을 몰랐지만 어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이내 마음을 다잡은 아린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답이 없음도 예의가 아닐 터. 사실은 제가 집을 나설 때 난군께서 그것을 잠시 쥐어보고 가라 하시기에 아녀자로서 거절하기 어려워 그리하였더니 그 냄새가 아직 남은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부인들은 모두 경악하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중 평소 젊은 여인들의 행실을 못마땅히 하던 허 마님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가라. 어찌 어른들 앞에서 이리 외설스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이냐. 여인의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당장 이 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 맞아요, 맞아. 아무리 절따지만 어찌 저런 상스러운 말을. 쯧쯧. 얼굴만 곱지 마음씨는 천박하기 짝이 없구먼. 억울함과 부끄러움에 아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린을 모시고 온 중년의 몸종 옥난이 다급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대로 돌아가시면 억울한 오해를 풀 길이 없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으니 저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옥난은 젊은 시절 기생으로 살다 목 대감댁에 들어온 여인으로 세상 물정에 밝고 지혜로웠습니다. 옥난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인들이 모여있는 잔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부인마님들, 이 늙은 몸이 잠시 무례를 범하오나 한 말씀만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부인들은 하인이 끼어든다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옥난의 침착한 태도에 인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오래전 기생으로 있을 적에 손금 보는 일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사옵니다. 특히나 여인의 손금에 관한 비법을 알고 있지요. 옥난이 과거 기생이었다는 말에 부인들의 눈빛이 달라지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손바닥에는 그 여인이 상대한 남자의 수가 고스란히 새겨지는 법 정절을 지킨 여인은 생명선이 맑고 깨끗하지만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거나 몸을 섞은 여인은 생명선에서 작은 가지가 뻗어 나온답니다. 한 명이면 한 개, 두 명이면 두 개, 정확히 드러나지요. 옥난의 말이 끝나자 잔치 자리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인들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치마폭 속으로 감추었지요. 겉으로는 정숙한 척했지만 남편 외에 은밀한 정인을 둔 부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마님의 손금을 보니 생명선의 가지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여 남편 외 어떤 사내도 가까이 한 적 없음이 분명합니다. 원하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마님들의 손금을 차례로 살펴보고 그 정절을 입증해 드릴 수 있사옵니다만 그 말에 부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특히 아린을 몰아세웠던 허 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손을 더욱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을 듯하오. 우리가 잠시 오해했던 것 같구려. 맞소, 맞아.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일이 커졌구려. 어서 목 대감댁마님을 다시 모셔오시오. 우리가 너무 성급했소.
부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둘러 아린을 다시 불러들이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온 아린을 부인들은 이전보다 더욱 친절하게 대하며 사과했습니다. 이보게, 아까는 우리가 오해를 했네. 부디 용서해 주시게.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것이니 어찌 용서를 구하신단 말씀이십니까? 허, 이 늙은이의 실수였어. 부인 몸에서 나는 향이 귀한 가지향나무 향이 난다고 한 것인데 괜한 오해를 만들었구려. 모든 오해가 풀리자 잔치는 다시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린이 옥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옥난, 정말로 손금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요. 호호, 마님.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죄지은 자들의 마음속 불안을 건드려 본 것뿐이지요. 사람이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아린은 옥난의 지혜에 감탄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손금을 보면 여인의 정절을 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부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슬그머니 손을 감추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도 하는 법이랍니다. 때는 조선시대 지리산 자락 아래 구름도 쉬어간다는 아름다운 마을, 구름마을이 있었습니다. 산과 들이 푸르게 어우러지고 맑은 시냇물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이곳은 풍요롭고 평화롭기 그지없었지요.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 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치러야겠구먼. 지난해 고생도 많았는데 올해는 풍년이 들 조짐이 보이니 말이야. 마을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잔치를 준비했고 부녀자들은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으며 젊은이들은 잔치 마당을 꾸몄습니다. 마침내 잔칫날,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그 위로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마을의 부인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 최고 부자인 목 대감의 젊은 아내 아린도 있었습니다. 26의 아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빼어난 미모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녀의 남편 목 대감은 나이가 20살이나 많았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아내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부인, 오늘은 마을 어른들께 예를 갖춰 인사드리고 오시오. 이 향유는 내가 중국 상인에게 특별히 구해온 것이니 몸에 바르면 부인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날 것이오. 남편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아린은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귀한 향유를 바른 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어머, 저기 목 대감대가씨가 오는구먼. 정말 선녀가 따로 없네 그려? 목 영감이 복도 많지? 저리 고운 부인을 얻었으니 어디서 저런 향긋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저 부인에게서 나는 향이었구먼. 아린은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덕망이 높은 박진사에게 공손히 술잔을 올리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작은 정성이오나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부디 만수무강하시어 오래도록 마을을 이끌어 주십시오. 박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아들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향을 음미하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허허, 이 부인에게서는 목대감 댁 부인에게서 진한 가지향, 향나무의 일종, 이 나는구려. 순간 잔치 자리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가지라는 말이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빗대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성씨인 목과 합쳐져 마치 목 대감의 그것이라는 뜻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아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어쩔 줄을 몰랐지만 어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이내 마음을 다잡은 아린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답이 없음도 예의가 아닐 터. 사실은 제가 집을 나설 때 난군께서 그것을 잠시 쥐어보고 가라 하시기에 아녀자로서 거절하기 어려워 그리하였더니
그 냄새가 아직 남은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부인들은 모두 경악하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중 평소 젊은 여인들의 행실을 못마땅해 하던 허 마님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가라. 어찌 어른들 앞에서 이리 외설스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이냐. 여인의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당장 이 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 맞아요. 맞아. 아무리 절따지만 어찌 저런 상스러운 말을. 쯧쯧. 얼굴만 곱지 마음씨는 천박하기 짝이 없구먼. 억울함과 부끄러움에 아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린을 모시고 온 중년의 몸종 옥난이 다급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대로 돌아가시면 억울한 오해를 풀 길이 없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으니 저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옥난은 젊은 시절 기생으로 살다 목 대감댁에 들어온 여인으로 세상 물정에 밝고 지혜로웠습니다. 옥난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인들이 모여있는 잔치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부인마님들, 이 늙은 몸이 잠시 무례를 범하오나 한 말씀만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부인들은 하인이 끼어든다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옥난의 침착한 태도에 인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오래전 기생으로 있을 적에 손금 보는 일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사옵니다. 특히나 여인의 손금에 관한 비법을 알고 있지요. 옥난이 과거 기생이었다는 말에 부인들의 눈빛이 달라지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손바닥에는 그 여인이 상대한 남자의 수가 고스란히 새겨지는 법 정절을 지킨 여인은 생명선이 맑고 깨끗하지만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거나 몸을 섞은 여인은 생명선에서 작은 가지가 뻗어나온답니다. 한 명이면 한 개, 두 명이면 두 개, 정확히 드러나지요. 옥난의 말이 끝나자 잔치 자리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인들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치마폭 속으로 감추었지요. 겉으로는 정숙한 척했지만 남편 외에 은밀한 정인을 둔 부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마님의 손금을 보니 생명선의 가지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여 남편 외 어떤 사내도 가까이 한 적 없음이 분명합니다. 원하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마님들의 손금을 차례로 살펴보고 그 정절을 입증해 드릴 수 있사옵니다만. 그 말에 부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특히 아린을 몰아세웠던 허 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손을 더욱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을 듯하오. 우리가 잠시 오해했던 것 같구려. 맞소, 맞아.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일이 커졌구려. 어서 목 대감댁마님을 다시 모셔오시오. 우리가 너무 성급했소. 부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둘러 아린을 다시 불러들이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온 아린을 부인들은 이전보다 더욱 친절하게 대하며 사과했습니다. 이보게, 아까는 우리가 오해를 했네. 부디 용서해 주시게.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것이니 어찌 용서를 구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이 늙은이의 실수였어. 부인 몸에서 나는 향이 귀한 가지향나무 향이 난다고 한 것인데 괜한 오해를 만들었구려. 모든 오해가 풀리자 잔치는 다시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린이 옥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옥난, 정말로 손금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요? 호호, 마님.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죄지은 자들의 마음속 불안을 건드려 본 것뿐이지요. 사람이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아린은 옥난의 지혜에 감탄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손금을 보면 여인의 정절을 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부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슬그머니 손을 감추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도 하는 법이랍니다. 때는 조선시대 지리산 자락 아래 구름도 쉬어간다는 아름다운 마을, 구름마을이 있었습니다.
산과들이 푸르게 어우러지고 맑은 시냇물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이곳은 풍요롭고 평화롭기 그지없었지요.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 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치러야겠구먼. 지난해 고생도 많았는데 올해는 풍년이 들 조짐이 보이니 말이야. 마을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잔치를 준비했고 부녀자들은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으며 젊은이들은 잔치 마당을 꾸몄습니다. 마침내 잔칫날,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그 위로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마을의 부인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 최고 부자인 목 대감의 젊은 아내 아린도 있었습니다. 26의 아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빼어난 미모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녀의 남편 목 대감은 나이가 20살이나 많았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아내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부인, 오늘은 마을 어른들께 예를 갖춰 인사드리고 오시오. 이 향유는 내가 중국 상인에게 특별히 구해온 것이니 몸에 바르면 부인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날 것이오. 남편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아리는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귀한 향유를 바른 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어머, 저기 목 대감대가씨가 오는구먼. 정말 선녀가 따로 없네 그려? 목 영감이 복도 많지? 저리 고운 부인을 얻었으니 어디서 저런 향긋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저 부인에게서 나는 향이었구먼. 아리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덕망이 높은 박진사에게 공손히 술잔을 올리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작은 정성이오나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부디 만수무강하시어 오래도록 마을을 이끌어 주십시오. 박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아들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향을 음미하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허허, 이 부인에게서는 목대감 댁 부인에게서 진한 가지향, 향나무의 일종, 이 나는구려. 순간 잔치 자리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가지라는 말이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빗대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성씨인 목과 합쳐져 마치 목 대감의 그것이라는 뜻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아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어쩔 줄을 몰랐지만 어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이내 마음을 다잡은 아린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답이 없음도 예의가 아닐 터. 사실은 제가 집을 나설 때 난군께서 그것을 잠시 쥐어보고 가라 하시기에 아녀자로서 거절하기 어려워 그리하였더니 그 냄새가 아직 남은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부인들은 모두 경악하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중 평소 젊은 여인들의 행실을 못마땅히 하던 허 마님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가라. 어찌 어른들 앞에서 이리 외설스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이냐. 여인의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당장 이 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 맞아요, 맞아. 아무리 절따지만 어찌 저런 상스러운 말을. 쯧쯧. 얼굴만 곱지 마음씨는 천박하기 짝이 없구먼. 억울함과 부끄러움에 아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린을 모시고 온 중년의 몸종 옥난이 다급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대로 돌아가시면 억울한 오해를 풀 길이 없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으니 저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옥난은 젊은 시절 기생으로 살다 목 대감 댁에 들어온 여인으로 세상 물정에 밝고 지혜로웠습니다. 옥난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인들이 모여있는 잔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부인마님들, 이 늙은 몸이 잠시 무례를 범하오나 한 말씀만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부인들은 하인이 끼어든다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옥난의 침착한 태도에 인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오래전 기생으로 있을 적에 손금 보는 일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사옵니다.
특히나 여인의 손금에 관한 비법을 알고 있지요. 옥란이 과거 기생이었다는 말에 부인들의 눈빛이 달라지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손바닥에는 그 여인이 상대한 남자의 수가 고스란히 새겨지는 법 정절을 지킨 여인은 생명선이 맑고 깨끗하지만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거나 몸을 섞은 여인은 생명선에서 작은 가지가 뻗어 나온답니다. 한 명이면 한 개, 두 명이면 두 개, 정확히 드러나지요. 옥란의 말이 끝나자 잔치 자리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인들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치마폭 속으로 감추었지요. 겉으로는 정숙한 척했지만 남편 외에 은밀한 정인을 둔 부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마님의 손금을 보니 생명선의 가지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여 남편 외 어떤 사내도 가까이 한 적 없음이 분명합니다. 원하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마님들의 손금을 차례로 살펴보고 그 정절을 입증해 드릴 수 있사옵니다만 그 말에 부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특히 아린을 몰아세웠던 허 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손을 더욱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을 듯하오. 우리가 잠시 오해했던 것 같구려. 맞소, 맞아.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일이 커졌구려. 어서 목 대감댁마님을 다시 모셔오시오. 우리가 너무 성급했소. 부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둘러 아린을 다시 불러들이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온 아린을 부인들은 이전보다 더욱 친절하게 대하며 사과했습니다. 이보게, 아까는 우리가 오해를 했네. 부디 용서해 주시게.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것이니 어찌 용서를 구하신단 말씀이십니까? 허, 이 늙은이의 실수였어. 부인 몸에서 나는 향이 귀한 가지향나무 향이 난다고 한 것인데 괜한 오해를 만들었구려. 모든 오해가 풀리자 잔치는 다시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린이 옥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옥란, 정말로 손금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요? 호호, 마님.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죄지은 자들의 마음속 불안을 건드려 본 것뿐이지요. 사람이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아린은 옥란의 지혜에 감탄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손금을 보면 여인의 정절을 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부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슬그머니 손을 감추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도 하는 법이랍니다. 때는 조선시대 지리산 자락 아래 구름도 쉬어간다는 아름다운 마을 구름마을이 있었습니다. 산과 들이 푸르게 어우러지고 맑은 시냇물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이곳은 풍요롭고 평화롭기 그지없었지요. 긴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 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치러야겠구먼. 지난해 고생도 많았는데 올해는 풍년이 들 조짐이 보이니 말이야. 마을 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잔치를 준비했고 부녀자들은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으며 젊은이들은 잔치 마당을 꾸몄습니다. 마침내 잔칫날,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그 위로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마을의 부인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 최고 부자인 목 대감의 젊은 아내 아린도 있었습니다. 26의 아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빼어난 미모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녀의 남편 목 대감은 나이가 20살이나 많았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아내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부인, 오늘은 마을 어른들께 예를 갖춰 인사드리고 오시오. 이 향유는 내가 중국 상인에게 특별히 구해온 것이니 몸에 바르면 부인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날 것이오. 남편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아린은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귀한 향유를 바른 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어머, 저기 목 대감댁 아씨가 오는구먼.
정말 선녀가 따로 없네 그려? 목 영감이 복도 많지? 저리 고운 부인을 얻었으니 어디서 저런 향긋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저 부인에게서 나는 향이었